저는 늘 말했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불륜? 평생 안 할 짓이야.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20살 때부터 마음 먹고 결혼도 신중히 했고, 그래서 고른 사람이 태수였습니다. 성실하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돈 욕심은 있어도 딴짓은 안 할 것 같은 남자였죠. 근데 결혼 15년이 지나고 보니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그냥 같이 사는 동업자 같았습니다. 아침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녁엔 태수는 녹초가 돼서 들어와 씻고 쓰러져 자버리죠. 제가 옆에 누워 있어도 손 한 번 안 뻗는 밤이 늘어났고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어느새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마치 천리 떨어진 것처럼 멀게 느껴지더군요. 온라인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젊을 땐 예쁘고 밝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 여자가 낯설기만 했죠. 처진 뱃살, 굳은 어깨, 부은 얼굴. 38인데 마치 50처럼 늙어버린 것 같았고요. 어느 날 허리를 구부리다 삐끗했는데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죠. 그날 저녁 샤워하다 거울에 비친 내 몸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도태되겠다 싶었죠. 그날 충동처럼 헬스장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그냥 3개월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집 바로 앞에 새로 생긴 헬스장이었죠. 다음날 운동복을 챙겨 들고 헬스장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입구 옆 벽에 커다랗게 써 있더군요. 모든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문구가 나중에 내 인생을 박살낼 줄은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죠. 운동기구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고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엔 땀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중엔 몸이 좋은 남자들도 꽤 있었죠. 등록을 마치고 락커에 짐을 넣는데 태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밥은 알아서 먹어. 짧은 한마디였죠. 제가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요. 응,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헬스장 카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내 몸을 내가 챙기겠다고요. 남편이 날 안 봐주면 내가 나를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의 손길까지, 다른 남자의 눈빛까지 챙기게 될 줄은 그때 정말 몰랐죠. 첫날 헬스장에 가서 몸무게를 재고 인바디를 찍는데 기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허우적대고 있었고요. 그때 옆에서 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많이 긴장하셨나 보다. 어깨가 완전 올라가 계시네요. 고개를 돌리니 회색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팔뚝엔 두툼한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어깨는 넓고 허리는 잘록했습니다. 키도 제법 크더군요.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눈빛이었죠.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헬스장에서 본 남자들은 대부분 거울만 보거나 무뚝뚝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아, 네. 티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왜 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떨렸습니다. 조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여기 오래 다녀서요. 그의 손가락이 인바디 화면을 가볍게 짚었고 손가락 마디가 두툼한데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눈에 들어왔죠. 남자 손을 이렇게 유심히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고요. 그는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해서 제 인바디를 찍어줬습니다. 결과지가 나오는데 체지방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근육량은 형편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엔 다 이래요. 운동하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그가 웃으며 말했는데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옆칸에 누가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남자였어요. 아까 그분이죠? 인바디 고생하신 분. 아, 네. 한서연이에요. 저는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숨이 차서 말이 짧아졌는데 강도훈은 속도를 저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맞춰놓고 계속 옆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러닝머신 소리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죠. 거울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이 보였고 강도훈이 슬쩍슬쩍 저를 쳐다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이 자꾸만 뜨거워졌죠. 이상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집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낯선 남자는 왜 자꾸 쳐다보는 건지요. 그것도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게 은근하게 말이죠. 15분쯤 뛰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속도를 줄이려는데 강도훈도 거의 동시에 속도를 줄이더군요. 처음이라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더 해볼게요. 욕심내다 다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내일 또 오세요. 그 말에 저는 기계를 멈췄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강도훈도 기계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섰죠. 가까이서 보니 키 차이가 꽤 났고 강도훈의 티셔츠에서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깨끗한 냄새였죠. 다음엔 기구도 같이 해봐요. 혼자 하면 자세 잡기 어려우니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강도훈은 웃으며 다른 기구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얼굴이 상기돼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강도훈 생각이 났고 샤워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처음 본 남자한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며칠이 지나고 강도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혼자 운동하시기 힘들면 제가 자세 잡는 건 도와드릴게요. 트레이너는 아니라도 오래 다녀서 대충은 알아요. 처음엔 거절할까 했죠. 낯선 남자와 몸을 맞대고 서는 거 생각만 해도 좀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울 속 내 몸을 다시 보니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어깨 운동을 같이 했고 강도훈이 제 뒤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제 팔꿈치를 잡아 올려주는데 강도훈의 가슴이 제 등 뒤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죠.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그 온기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금만 더요. 하나, 둘. 좋아요. 어깨가 살아난다. 강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고 저는 거울 속 우리 둘의 모습을 봤습니다. 강도훈의 두 팔이 제 팔을 감싸듯 잡고 있었고 우리 사이 거리는 손바닥 하나 정도였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게 제 땀인지 강도훈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물을 마시는데 강도훈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강도훈의 손등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눈에 들어왔죠. 결혼 반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망감 같은 게 몰려왔습니다. 아, 결혼하셨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강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도 둘이에요. 괜찮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운동 친구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 말이 오히려 이상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강도훈이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선이 눈앞에 그어지는 순간 제 마음은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 태수는 집에서 저한테 관심도 없고 손 한 번 안 잡고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데요. 이 남자는 제 어깨를 잡아주고 제 자세를 봐주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는데 태수한테 전화가 왔죠. 오늘도 늦어. 먼저 자. 또 회사 일이 밀렸어. 어쩔 수 없잖아. 전화를 끊고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저한테 관심이 없고 강도훈은 선을 긋자고 하고 근데 왜 제 마음은 자꾸 강도훈한테 가는 건지요. 이게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강도훈이 좋아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옆에 누운 태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보며 강도훈의 결혼 반지를 떠올렸고 강도훈도 집에 가면 아내 옆에 누워 자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질투가 났죠. 강도훈 아내가 부러웠고 강도훈한테 안기는 그 여자가 미웠습니다. 미친 거 맞았죠. 이틀 본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헬스장에 갔고 그 다음 날도 갔고 강도훈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운동보다 강도훈이 더 기다려졌고 강도훈의 손길이, 강도훈의 목소리가, 강도훈의 눈빛이 점점 더 제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선을 긋자던 그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오히려 그 선을 넘어가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훈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상상, 강도훈이 제 귓가에 속삭이는 상상,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집엔 저 혼자였죠. 저녁밥을 대충 먹고 나니 갑자기 헬스장이 생각났고 밤 11시까지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엔 사람 별로 없겠지. 운동복을 챙겨 들고 헬스장으로 향했죠.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러닝머신 몇 대만 불이 들어와 있었고 기구 사이사이는 어둑했죠. 평소엔 시끄럽던 헬스장이 이렇게 조용한지 처음 알았고 그 고요함이 묘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 벤치에 누워 가슴 운동을 하던 한 남자가 보였죠. 강도훈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완전히 붙어서 윤곽이 다 드러나 있었고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원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강도훈이 저를 보더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오셨어요? 집에 있어 봐야 뭐. 심심해서요. 잘 오셨어요. 늦은 밤이 운동은 제일 좋죠. 사람도 없고 방해도 없고. 강도훈이 제게 다가와 물을 건넸고 저는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물이 금방 줄어들었죠. 강도훈은 제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체할까요? 스쿼트 해봐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세 안 잡으면 무릎 나가요. 강도훈이 제 뒤에 섰고 양손으로 제 허리를 받쳤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강도훈의 체온이 제 등을 타고 스며들었고 숨소리가 목덜미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천천히 앉아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앉았고 허벅지가 타들어가듯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픔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강도훈의 손이었죠. 허리를 잡고 있던 손이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했고 엉덩이 윗부분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균형 잡으셔야 돼요. 넘어지면 제가 잡을게요. 숨이 섞이는 거리였죠. 거울 속엔 우리 둘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서로의 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게 운동 때문인지 강도훈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더요. 천천히. 강도훈의 손이 제 옆구리를 살짝 쓰다듬듯 지나갔고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일어서려는데 힘이 안 들어갔고 강도훈이 제 허리를 확 잡아당겨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힘드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쉬었다 더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도훈도 제 옆에 앉았는데
우리 허벅지가 살짝 닿았죠. 강도훈은 그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치우지 않았고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오늘도 야근이세요? 네. 요즘 매일 그래요. 외롭겠네요. 익숙해요. 늘 혼자였으니까요. 강도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고 그 눈빛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강도훈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는 늘 바빠요. 애들 학원 보내고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도 애들 숙제 봐주고 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강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그 안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강도훈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거였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끌린 거였습니다. 서연 씨, 강도훈이 제 이름을 불렀고 손이 제 손등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야간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문 닫기 1시간 남았어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2배로 뛰었죠. 강도훈은 얼른 일어나서 물을 마셨고 저도 덩달아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이 떨렸고 강도훈의 체온이 아직도 허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해도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쳤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발신자를 보니 강도훈이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자세 너무 좋아졌어요. 어깨가 진짜 예뻐졌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 문장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됐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했죠. 근데 강도훈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엔 등도 같이 해요. 등은 믿을 사람하고 해야 돼요. 잡아주는 손이 중요하거든요. 믿을 사람. 그 단어에 손가락이 멈췄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도훈이 저를 믿을 사람이라고 했고 저도 강도훈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분명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강도훈 씨 믿고 할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위험한 건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상하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운동 얘기만 하던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깊어졌죠. 회사 힘들어요? 강도훈이 물어왔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온라인 옷가게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외로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요. 남편은 요즘도 야근 많으세요? 네. 거의 매일이요. 집에 와도 씻고 바로 자버려요. 그러면 강도훈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는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저한텐 관심도 없어요. 서로의 가장 약한 곳을 조심스럽게 건드렸고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어느새 남편한테 하지 못한 말을 강도훈한테 먼저 하게 됐죠. 태수한테는 외롭다는 말 한 번 못했는데 강도훈한테는 너무 쉽게 털어놨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고 문자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도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자기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죠. 남편은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강도은과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죄책감은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짜릿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한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도은한테서 긴 문자가 왔죠. 서연 씨, 우리 둘 다 알죠? 지금 선 거의 다 지워졌다는 거. 화면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인정하면 안 되는 건데 부정하자니 거짓말 같았죠. 결국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고 전화기를 엎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강도은의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선이 지워졌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고 몸은 안 닿았지만 마음은 이미 건너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는데 제 손은 이미 헬스장 카드와 운동복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강도은한테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강도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죠. 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통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위험한 곳까지 왔다는 것, 그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점점 일정해졌다는 거였죠. 저녁 9시, 그 시간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장을 향했고 강도은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죠. 허리를 잡아주는 손길, 거울 속 우리 둘의 모습, 서로의 눈빛이 엇갈릴 때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위험함이 더 짜릿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죠. 오늘은 오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지 마요. 내일 얘기해 줄게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헬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도은은 이미 와 있었고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도 없었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이요? 그냥 이것저것 다요. 어제 아내가 제 전화기를 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우리 문자한 거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CCTV도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입구 옆에 붙어있던 그 문구가 떠올랐죠. 모든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친년, 제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을까요? CCTV가 우리를 다 찍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의식도 안 하고 강도은 옆에 붙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거울 속 우리 모습만 보느라 천장에 카메라는 생각도 못했죠. 아내가 뭐래요? 당장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원 이름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도은 아내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그건 아직 모를 거예요. 문자 내용만 대충 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안심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 얼굴이었죠. 태수가 제 전화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우리 문자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눈빛만으로 모든 걸 나눴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떨림까지요. 강도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제 손도 주먹을 쥐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연락 안 할게요. 아내가 예민해져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못 꽂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태수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태수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몸은 안 닿았지만 마음은 이미 바람을 피운 거였고 그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내서 강도은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습니다. 지워야 했죠.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지 못했고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상하게 조용했죠. 평소 같으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자고 있을 시간인데 식탁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휴대전화가 올려져 있었고 옆에는 냉장고 자석에 붙어 있던 헬스장 카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죠. 운동 열심히 다니나 보네.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피곤해서 힘없던 목소리와는 달랐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요즘은 재밌어? 밤마다 나 대신 헬스장 가는 거.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제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안 걸려 있었죠. 제가 깜빡한 겁니다. 메시지 봤어.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식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남자 유부남이래? 아이도 둘이라며. 그런데도 믿을 사람이라고? 숨이 좋다고? 뭐 그런 썩을 말까지 주고받더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급히 손을 뻗어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태수가 먼저 움켜쥐었죠. 당신 진짜 그 선 넘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우리 아무 일도 안 했어. 정말이야. 몸은 아무것도. 마음은 벌써 거기 있잖아. 태수의 목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15년을 같이 살면서 태수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제가 뭔 짓을 한 건지 그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당신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해. 태수가 전화기를 식탁에 내던졌고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현관문을 쳐다봤고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길게 집요하게 눌렀죠. 태수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밖에는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죠. 여기가 한서연 씨 댁 맞죠? 박지연이었습니다. 강도은 아내였죠. 뒤에는 강도은도 서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꼬신 그 여자예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옆집 불이 켜졌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박지연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강도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좁은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섰죠. 박지연이 제게 다가왔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CCTV 다 봤어요. 우리 남편 허리 잡아주고 등에 딱 붙어서 운동하고 그게 운동이에요? 장난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문자는요? 믿을 사람이라고 외롭다고 그런 개 같은 소리 주고받은 건요? 박지연이 소리를 질렀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수가 박지연을 떼어냈고 강도훈이 박지연을 붙잡았죠. 지연아, 진정해.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박지연이 강도훈한테 소리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도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태수는 벽에 기대서서 허탈하게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네 사람의 밤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복도까지 새어나간 고함 소리, 서로를 향한 비난, 쏟아지는 눈물,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선을 지키자던 약속, 운동 친구로만 지내자던 다짐, 그 모든 게 허공에 흩어졌고 남은 건 네 사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박지연은 거실에서 계속 울면서 소리쳤죠. 우리 남편 건들지 말라고 했죠? 문자 몇 개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 눈빛이 어떤지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고 주먹만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강도훈은 박지연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만날게.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밥맛 떨어지게 살았는데. 결국 네 사람은 며칠 뒤 상담소를 찾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어봤죠.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강도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요. 박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썩을 짓하면 그땐 끝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였습니다. 태수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이혼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신을 예전처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만 가득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지겹거든요. 상담소를 나오는 길 태수는 저보다 한참 앞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식사도 따로 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침대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결국 헬스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운동복도 다 내다 버렸죠. 집에서 혼자 운동을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강도훈이 생각났고 스쿼트를 할 때마다 허리를 잡아주던 그 손길이 떠올랐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죠. 어느 날 용무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그 헬스장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무의식 중에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멍하니 헬스장 앞에 섰습니다. 문 옆에는 아직도 그 문구가 붙어 있었죠. 모든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본 건지, 우릴 고발한 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감시한 게 아니라 경고했던 건데 저는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때 헬스장 문이 열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원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고개를 돌리니 강도훈이 다른 여자 회원의 등을 잡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예전에 저처럼요. 강도훈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제게 했던 것처럼요. 저는 잠깐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아직도 뜨겁게 쓰라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웃음이 났죠. 나는 불륜 같은 건 절대 안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자 조금은 숨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외로움에 무너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강도우는 또 다른 여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저는 망가진 결혼 생활을 살고 있고, 우리가 잃은 건 너무 많았죠. 근데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숨소리에 흔들리는 대신 내 숨을 내가 지키겠다고, 누군가의 허리를 잡아주는 손이 아닌 내 두 다리로 버티는 법을 다시 배우겠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바람 쐬러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어봐줬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수와의 관계를, 제 인생을 전부 다시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해야 했죠.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였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